방금 금리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이제 뭐 물론 네. 오늘 또 뉴스가 났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금리 이제 미국에서 네. FED인가? FOMC. FOMC. 네. 금리를 이제 안 올리겠다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분명히 오를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럼 이제 주린이 분들은 야, 금리가 오르면 어디 있어? 들은 거 어디 있어? 야,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진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한번 조언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어쨌든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래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1년 후에 1억 원이 되는 상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자가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10%예요. 예를 들면 그럼 지금 현재 가치로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1년 후에 1억이 되는데 금리가 10%면 지금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그게 1억이 될까요? 9천 맞아요. 계산을 해봐야 9천만 제가 계산을 해보면 네. 9천만 원이 됩니다. 그죠? 이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가격을 미래 가치가 1억이라고 했잖아요. 1억을 금리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걸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밑에 분모는 금리가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가 9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주가예요. 주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만약에 올라가려면 미래 가치가 올라가든가, 그죠? 1억의 가치가 올라가든가, 밑에 분모가 작아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금리가 오르면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현재가는 떨어져. 근데 만약에 금리가 10%가 아니라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계산을 딱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9,500만 원이 돼요. 9,500만 원 현재가가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현재 주가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요 현재 주가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공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주가 빠지겠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분모가 커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현재 가격은 미래 가치를 금리로 나눴다 그랬죠. 가치가 그러면 미래 가치가 더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금리가 만약에 10에서 15% 올라갔어요. 그러면 현재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분모가 올라가니까. 근데 미래 가치가 여기서 금리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거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보통 옛날에도 그랬지만 미국도 한국도요.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다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은 이거랑 동의어인데 왜 근데 그 주가가 올라가느냐? 금리가 오르는 속도보다요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추월하기 때문에 주가가 금리를 무시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금리가 오르는 걸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3월 18일 날 FOMC가 열렸잖아요. 네. 딱 열렸던 게 지금 파월 의장이 뭐를 했냐면 네. 자 앞으로 미국의 경제는 더 좋아집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에 4%대로 예상을 했는데 6.5%로 수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야 되잖아요. 경제 성장. 근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금리 안 올립니다. 저희는 절대 안 올립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는 안 올린다고 했어요. 그럼 금리는 안 올라가는데 성장률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가는 더 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런 지금 이게 FOMC의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증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린이분들 좀 어렵더라도 이 공식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미래 가치를 금리로 나눈 게 현재 주가입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할인을 받는 거고 근데 금리가 오르는 속도보다 미래 가치가 성장률이 올라가면 주가는 더 올라가요. 근데 파월 의장은 뭐라고 했냐면 금리 안 올리고 성장률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할 말 다 한 거죠. 그럼 내년까지는 약속을 해주셨네요. 네, 주식 사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파월 의장의 생각은 지금을 파티를 즐기란 얘기예요. 예, 미국은 우리 한국과 다르게요.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연금 받는 분들이 그 되게 많아요. 중산층 분들이 그게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망가져버리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대요. 소비가 죽어버리는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데 네. 그 연금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이 망가져버리면 연금 소득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뭐 파월 의장의 생각이 그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경기. 주가가 더 올라갈 때까지는 용인을 하겠다는 게 네. 연준 의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각에서는 또 그래요. 아이 저거 분명히 또 연준 의장 저러다 말 거야. 뒤통수 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 말씀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연준 의장을 믿고 투자하세요. 돈 파이트 패드라 그래요. 패드가 연준인데 이건 워런 버핏도 한 얘기입니다. 네.
예. 싸우지 예, 말라고. 패드랑 싸우지 마. 패드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지금 주식 사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네. 여러분도 발맞춰서 저는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FOMC가 연준에서 여는 그런 건가요? 뭐냐면은 네. 그 미국이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준이에요. 네, 약자인데 네, 네. 뉴욕 연준도 있고 네, 네.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FOMC 그 수장이죠. 연준 의장이 모여가지고 네. 1년에 총 8번 회의를 해요. 네. 뭐를 하냐면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고 금리 결정하고 경제 방향도 예측을 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경제에 다 영향을 주니까. 미국이.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로 이게 파급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회의가 3, 6, 9, 12예요. 이 네 번의 회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 한 거 중요한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 3월, 6월, 9월, 12월에 보통 금리를 결정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했거든요. 3월 달이라서. 네. 근데 거기서 일단은 시장에 딱 선언을 한 거죠. 나는 슈퍼 비둘기다. 난 비둘기야. 이 책에도 뭐라고 썼냐면 이거 아니 되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비둘기파 매파 막 맞아. 네. 많이 들었어. 예, 그래가지고 이거 책에도 넣어놨는데 비둘기는 어쨌든 좀 완화적인 스탠스예요. 예,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돈을 푸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파웰 의장은 슈퍼 비둘기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주식에 넣었던 내가 기대 수익이 예를 들어서 3%인데 금리는 지금 1%다. 그럼 내가 은행에 넣어봐야 1%밖에 못 먹으니까 네. 주식에 넣어가 내가 3% 먹어야지 이렇게 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3%가 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기대 수익이 리스크 있는 주식이 안 해도 3%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빼서 예금이나 안전한 곳에 넣는다. 그래서 주식이 빠진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주식 매력이 떨어지죠. 아니 은행 금리가 3%면 만약에 내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5%면 주식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리스크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대 수익률이 뭐냐면은 PER이라고 있어요.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PER이 그 1년에 어떤 기업이 100억을 버는데 시가총액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1000억에서 100억을 나눠 보세요. 그러면 10배죠. 네. 10이 나오죠. 그게 PER이에요. 아, 네. 그래서 당연히 PER이 높을수록 고평가돼 있다 그래요. 아, 그거를 이제 1년에 버는 돈에 지금 이 기업의 가치가 몇 배 거래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PER의 역수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지금 계산을 딱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13배가 나와요. PER이. 그러면 7% 정도 나옵니다. 수익률이. 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은행 금리가 1%잖아요. 네. 그럼 누가 봐도 당연히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렇네요. 근데 금리가 만약에 3%로 딱 오르면 조금. 격차가 좁혀지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지금 주가 지수가 그대로 있다고 제가 쳐볼게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PER은 시가총액을 기업의 이익으로 나눈다 그랬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떤 기업의 시총이 1000억인데 100억을 벌던 기업이 갑자기 300억을 버는 거예요. 100억을 벌던 회사가 300억을 벌었어요. PER이 뭐 4배라고 쳐볼게요. 네. 제가 기대 수익률 했죠. 1나누기 4를 하면 얼마죠? 25%. 25%예요.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도 기업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은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더 빠르면 돼요.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PER이라는 개념도 네. 역수로 생각하면은 되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단 함정은 뭐냐면 올해 PER이 10배인데 내년에 기업이익이 감소하면 PER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은 하지 마세요. 단 전제 조건은 앞으로 기업이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늘어날 거. 예, 그런 기업인지만 좀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그거는 이제 같습니다. 판단을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네. 너무 또 덜덜덜 당연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은 뭐냐면요. 금리는 올라가는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시장이 좀 버블일 때는 네. 성장률이 꺾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88년도인가 89년도가 그랬어요. 그때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이 하셨대요. 그때 86년도부터요, 89년까지요, 주식시장이 2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5배가 갔어요. 우리나라 그런 시절이 예,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86년, 7년도에는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가지고, 네. 이렇게 주가 그럼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금리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 하고 나서 네. 거품이 터져버린 거예요. 88년, 89년도에 수출이 꺾였어요. 데이터 그럼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줄 거 아니에요. 네. 주가는 계속 날라가요.
금리는 오르는데 기업 이익이 주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 수익률이 확 떨어져요. 기업 이익은 주니까 이 기대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데 금리는 오르니까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주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금리도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근데 금리가 오르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경기 좋아지고 주식시장 뭐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네.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일 두려워하실 게 금리는 올라가는 사이클인데 수출이 꺾이고 기업의 이익이 꺾여서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이렇게 된다. 네. 그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네. 또 이게 경기가 좋다라는 게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네. 유동성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돈이 풀려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돈들이 이제 적재적소에 뭐 투자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풀려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유동성과 저는 실적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유동성은 유동성이고 네. 그 돈들의 뭐 기업들한테도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이 풀려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88년, 89년도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일단 그때도 많이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식에 열광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주식으로 들어간 돈들이 기업들한테 들어가서 설비 투자되고 이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유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은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럴 수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해서 우리가 낙관을 하면 안 되는 게 네. 그 이면에는 무조건 기업 이익이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건 버블이에요. 버블이 생기면 정말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일각에서는 이거 3천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버블의 조건이 없잖아요. 왜냐? 이제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데 네. 금리가 1.5%인데 버블인가요?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2, 3년 후에 경기가 꺾이거나 좀 너무 과열일 때 그때는 우리가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경기 회복 좋아지는 사이클인데 파열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파열 의장도 아니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전문가예요. 예,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금리 안 올린다고 하는데 무슨 버블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버블을 논할 단계는 절대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제 파티에서 음식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게 파티에서 또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돼요. 아, 재미없죠. 아니 한참 지금 파티 지금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빨리 저기 출구 먼저 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지금 만찬에서 나 혼자만 소외받을 수가 있어요. 아직 초대 가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거를 알면 얼마 좋아요. 파티가 끝나는 걸 미리 안다면 불가능합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지수가 2,700 갔을 때도 그 얘기 많이들 나왔어요. 이제 파티장 우리 출구로 조금씩 가야 된다. 그때가 2,700, 800 갈 때예요. 3,260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발을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아직은 좀 유동성 파티를 즐길 때다. 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초대 싶습니다. 가수는 꼭 보고 나가세요. 네, 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진짜. 아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시가총액 얘기하면서 책에서 봤는데 이제 버핏 지수라는 걸 또 네. 봐야 된다라고 그게 어떤 건지. 지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이 네. 한 2,000조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GDP 있죠. 1년 네. GDP, 경제 네. 성장이라고 그러죠. 전체 국내 총생산. 네. 그것도 거의 2,000조 돼요. 아.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이 GDP로 나눈 거예요. 그럼 100%죠 거의. 네. 이제 같으니까 1이죠 사실은. 네. 그거를 버핏 지수라 그래요. 그래서 버핏은 제가 이제 뭐 책에도 올려놨지만 그게 90에서 110 정도면 적정하다 그랬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버핏 지수로 보면은 네. 사실은 적정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아니 근데 그 버핏 지수가 그렇다면 우리 한국 증시는 거의 적정 지수라고도 볼 수도 그러네요. 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미국은 160%예요. GDP에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 우리가 이제 네. 거래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버핏 지수가 예전처럼 잘 안 맞냐면 이제 제가 책에는 뭐 버핏 지수도 일단 참고는 해야 된다고 써긴 네. 했지만 점점 이제 앞으로 갈수록 영향력은 줄어드는 게 네.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웹툰 볼 때 어떠세요? 공짜로 보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결제를 하지만 아, 미리 보기. 예. 근데 공짜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GDP에 포함이 전혀 안 돼요. 음. 우리가 어떤 웹툰 회사를 평가를 딱 할 때, 자, 공짜로 이용하니까, 자, GDP는 포함 안 되는데, 그러면 그 회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진 않죠. 아니죠. 아니죠. 우리 카카오톡 무료로 쓰잖아요. 음. 그럼 그거는 사실은 무료기 때문에 GDP는 포함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럼 카카오톡 가치가 없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GDP에는
우리가 이제 거래한 내역들이 포함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다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팔고 만들고 이게 다 GDP에 들어가고 수출도 하는데 네. 이게 지금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이게 무형자산의 시대라고 그러죠. 네네네. 이건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GDP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그 기반에 있어요. 아마존, 네. 페이스북. 구글. 페이스북 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GDP에 사실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GDP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근데 광고를 보잖아요. 사실은 그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미국 회사들은 그런 게 시총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GDP보다 시가총이 월등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회사들이 커지니까 GDP에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산업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뀌어 가잖아요. 체질 개선되고 체질 개선. 특히 네이버, 카카오가 점점 커질수록 네. 그런 것들이 더 GDP에 반영이 안 되는데 시총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옛날처럼 너무 법비 지수가 이제 100%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법비 지수 이제 100%인데 한국 다 왔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 왜 동의를 안 하냐? 시장이 바뀌고 있다. 트렌드가. 왜냐? 무형자산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만드는 기업인데 LG생활건강이 만드는 그 후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근데 특히 중국 사람들이 후라는 브랜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브랜드 가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다 무형자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가치가 점점 증가할수록 네. 법비 지수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올라간다고 이제는 너무 비싸다. 네. 이런 논리로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아유, 예, 주가 지수가 3,000 넘어가지고 뭐 네. 저희가 뭐 버블이네 아니네 뭐 여러 이야기하고 사실 네. 제가 하지만 기억을 해보니까 저번에 한번 모셨을 때 그때 2,800이었어요.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2,800일 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네, 여쭤봤어요. 딱 그거를 지금 이게 높은데 투자를 해도 그쵸? 되느냐. 아 맞아요. 그 네. 질문 하셨어요. 그때는 아직 초대 가수에 초짜도 안 나온 시기였어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초대 가수 한 5팀, 10팀 나올 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초대 가수를 보고 이 파티를 끝나고 집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파엘 의장 얘기만 잘 들어도 사실 히트해요. 파엘 의장은 아직은 파티 이제 시작하고 있다. 아, 이걸 언급해. 근데 메시지. 어느 시점에서는 또 파엘 의장이 바꿀 수도 있어요. 음. 자, 우리 좀 약간 이제 파티를 조금씩은 절정에서 좀 줄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분명히 또 올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씩 자산을 좀 또 축소하시면 되니까. 네. 근데 미리 예단은 하지 마세요. 파엘 의장도 보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소음을 다 끊으시고 그냥 이제는 남은 건 뭐냐? 지금도 싼 기업들 많아요. 좋은데 그 기업 발굴에 신경 쓰실 좀 타이밍이다라고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책을 네. 참고해서 좀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게 네. 지금 내가 좀 대충 알고 있는데 나는 알고 있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계속 네, 공부를 해야 맞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바쁘신 분 모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